건설안전기술사 140회 3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뭐 있나 또 한번 새롭게 이렇게 넘길 때는 두근두근하죠. 그죠?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죠?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해서 쓰는 거네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심사 종류, 표시 방법, 그다음 말비계 이동시기,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고, 그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시특법에 대해서 성능평가 시설물, 등급, 실시 시기, 뭐 시특법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구조물 열화, 디토리오레이션, 그다음 프리캐스트, PS12 같은 경우 전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미노 붕괴에 대해서 공학적인 가설 단계 쓰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굴착공사, 뭐 이건 뭐 쉽게 나오는 거고요. 자, 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 인증 심사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예비심사가 있고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있고요. 제품심사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심사 종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 표시 방법이 있는 표시 방법. 그죠? KSC 마크인데, 그죠? 표시 기준 및 방법 중에는 그 국가에서 표시 기준이 있어요. 방법에 따라. 크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 마크 세로 높이는 5mm 미만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남색, KC 다크블루, 팬톤 288C 원칙으로 특수 효과를 위해서 금색, 은색은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고, 재질 및 부착 방식은 제품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해서 부착하는 거. 그 다음에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 상의를 입힐 뭐 재질이나 이런 거 표면 뭐 이런 거만 안 되고요. 주위에 국함, 그 다음에 영문, 국영문, 관련 글자를 덧붙여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고요. 말비계 이동시키면, 말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고도 많이 나요. 노동부 대상이에요, 대상. 그 다음에 강립비계, 안장비계가 있어요. 그죠? 강립비계, 안장비계, 말비계는 그래서 수직고 2m 미만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넘어져요.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옆에 그리고 뭡니까? 옆에서, 어떤 여기 삑삑 장치가 있죠. 이게 뭐 외부로 밟았을 때 어떻게 돼?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를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외부에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평면 기울기 75도 설치, 고정철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또 연결합니다.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높이 2m 초과시, 발판폭 40cm 이상, 작업, 발판 사이는 3cm 이상 초과 금지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뭡니까? 말비기 할 때는 안전근해를 해가지고 최상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최하사점 걸립니다. 이게 최하사점. 최하사점이 뭐예요? 이런 그림도 그려주세요. H가 높이인데, 사람이 꺾어졌을 때 2분의 T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는 우리가 L 알파, 이런 신축 장치가 있어요. 신축 장치가 탁 펴졌을 때 L 알파 부분, L 곱하기 알파, 실제 길이는 L인데, 이게 딱 펴져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돼? 머리가 여기 다 버리는 거예요. 요게 H, 요거 플러스한 게 스몰 h예요. 그래서 스몰 h가 라지 h보다 클 때는 뭡니까? 중대재로 가잖아요. 그 다음 안장비계는 뭐예요? 세개 말형으로 세 개, 1, 2, 3를 놓고 1.5m 이하로 하고, 여기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걸 방지하고, 강립간에는 100kg예요, 100kg. 100kg, 100kg인데, 전체 적재하중은 150kg 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 번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시소처럼. 그래서 밟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동식 비계는 뭐예요? 요 폭으로 봐요. 요게 1대4입니다. 2라고 4예요. 그림으로 봐요. 그 다음 사다리 놓고 전체 하중은 적재 하중 250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60kg 기준 해가지고 2인 해가지고 120kg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40kg예요. 곱하기 2포 해가지고 80이죠. 그 다음에 기타 작공구 해가지고 뭡니까? 50kg 해가지고 이게 250kg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꼭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발끝막이판 10cm, 그 다음에 요건 45, 요거 90, 여기 하중은 뭡니까? 120, 크로스 되는 데는 100kg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요런 내용을 써줘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림으로 같이, 그림으로 모든 글은 표현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사람 태우고 밀어버리면 안 되고요. 사람 태우고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아웃리거가 있어요. 아웃리거를 간혹 보면 안으로 해가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리거는 나사형으로 이래가지고 지면에 딱 닿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구조물 단부 옆에 같은데 세우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성능평가 시설물, 종합성 등급 실시 시기, 뭐 이런 걸 쓰는 거네요. 이런 거. 이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야. 모른다 하더라도 머리에 우리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최상 상태예요. 좋은. 이건 경미한 손상, 보조부재 손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주요부재예요. 이 D등급이 뭐예요? D등급이 사용할까 말까 고민 단계예요. 고민 단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심각한 단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T3-T2예요. T3- T2가 잔존 수명이에요.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특법상 우리가 진단식이 있잖아요. 10년 경과의원 등급 따라가지고, 이 등급 따라가지고 진단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은 6년에 1회, BC등급은 5년에 1회, D등급은 뭐 이런 내용을 써주고. 그죠? 대상은 교토항된 권하상이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우리 구조 계산서부터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 보강한 흔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균축 막박 백선느 치표충 안강폭탄에 대해서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대상은 교토항댐 권하상입니다. 교토항댐 권하상 이런 내용을 써줍니다. 그래서 진단 후 보수 보강은 치표충 안강폭탄 당보 당교예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이 진단 보고서에 포함된 것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출문, 기술진, 위치도, 정경사진, 비파계 시험, 그 다음에 유지보수한 외관 조사 결과 분석 현황, 그 다음에 쭉 해서 보면 지형지질, 토질조사 이런 거, 변이, 거동, 구조 해석, 계산, 그 다음에 내화력, 내진, 안전평가 등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구조물의 열화, 균축 막백 배선로 치표충 안강폭탄, 기기물, 제가 이거 항상 콘크리트 나온다 그랬잖아요. 3, 4교시, 2, 3, 4교시에. 그럼 뭡니까? 기기물기 설계시 동원은 염중할 진축 마파전, 균축 막박 백선로 치표충 안강폭탄, 반초보금 자방전내인 육광초 잘과. 그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균열을 보면 미경 소자 건탄이 있어요. 미경 소자 건탄이 있어요. 미경 소자 건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균열은 구조적이라든가 비구조적인 어떤 균열이 나오고 노화 종류가 있어요. 균축 막박 백선누예요. 균축 막박 백선누. 그래서 내구성 자원이는 기기물기 설제시 동거는 염중할 진축 마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 그다음에 기. 그다음에 물. 기. 그다음에 뭡니까? 설제시, 동건, 온, 염중알, 진축, 마파전. 그 다음에 뭡니까? 치표충, 균축 막박 백선로, 치표충자 안강폭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써주면 되고, 콘크리트를 관리하려면 양생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좀 더불어 첨부를 해주면 돼요. 스피싱 정보적 프리파이프 가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참 중요하죠. 매스 콘크리트.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돼? 이렇게 팽창이 돼요. 왜? CaO 석회하고 물하고 이제 결합하면서 H2하고 결합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뭡니까? 이건 석회잖아요. 석회, 시멘트. 그죠? 가운데는 팽창이 돼요. 화학적 반응에서. 그 다음에 외부는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 1에서 5일 사이에 이 온도 차이에서 내외 온도 차이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매스 커브예요. 매스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는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이 있어요. 프리쿨링은 뭡니까? 미리 골재에 얼음이라든가 어떤 냉각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파이프 쿨링은 뭐예요? 파이프 쿨링은 우리 콘크리트에 이런 해가지고 엑셀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냉각수를 집어넣고요. 냉각수가 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배출하면서 플랜트를 통해서 계속 뭡니까? 순환을 합니다. 이런 간격은 1에서 1.5m예요. 1에서 1.2에서 1.5m의 간격을 둡니다.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열활 방지기에선 치험철기 염담을 강습을 준자 아예방패권. 우리가 왜 이런 걸 쓸까요? 열화는 왜 많이 돼요? 지금은 해사를 써요. 해사. 그죠? 강자갈 강모래가 고갈이 됐어요. 해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 규정치는 우리가 비상콘잔이에요. 비상콘잔인데, 자, 두 배, 2x. 아, 여기도 두 배. 수치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염분 제거 방법은 강습을 준자. 자연 강우, 비를 맞춘 거예요. 스프링클러로 해요. 제온 플랜트에서 모래 2분의 1 담수를 해가지고 세척을 해요. 준설선에서 모래 200m, 물 200m 해가지고 6번 세척해요. 소사는 알루미늄 분말을 갖다가 혼합해서 합니다. 하천모래를 혼합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하천모래가 요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근 부식은 아예방패권, 아연도금하고 에폭시 코팅, 그다음 방청제, 콘크리트에 섞어 가지고 피복 두께 중간. 피복 두께는 일반적으로 4cm예요, 그죠? 그다음 콘크리트 피막재를 연결합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항상 그림, 현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자꾸 해야 돼요. 그다음에 키워드가 좀 생각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캐스트 연색 프리캐스트 뭐예요? 우리 PSC 빔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연쇄적으로 전도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엑스브레이싱이라든가 여기 저기 뭐가 있어요? 슈 밑에는 전도 방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 텀버클이라든가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는 어떻게 돼? 중간에 이런 저기 우리 전도 방지 철근 놓고 여기는 뭡니까? 엑스브레이싱도 놓고 때로는 그래서 여기를 빨리빨리 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 한꺼번에 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저 DR 거더 있잖아요. 천안에서 나온 거 DR 거더라든가. 그다음 저기 어디입니까? 시흥에서 어떻게 돼? 교량이 어떻게 돼? PSC 빔을 세우는 순간 이거는 뭡니까? 수직 하중을 받는 거예요. 수직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에요. 횡 하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되면서 옆으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드르륵 도미노처럼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프리캐스트 커더 연쇄적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슬라브가 완성되기 전에 거더 자체의 단면 특성상 높이에 비해 폭이 좁아요. 이렇게 폭이 좁아요. 이런 폭이 좁아요. 그 다음에 횡 방향 구속 상태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이어진다. 그래서 연쇄 전도는 높은 세장비, 취약한 횡방향으로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틀림이 생기고 횡변이 횡망곡이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횡방향 구속제, 가로브라든가 지금 말한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한꺼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게 버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로 되는데, 그 다음에 집안 어떤 교각 받침이라든가, 그래서 뭐 벤트라든가, 아까 말한 그 밑에 받침대라든가, 잭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이어라든가, 와이어로프라든가, 이런 게 텀버클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작 및 야적 단계에서도, 그 다음 운반 및 인양 단계에서도, 그 다음에 거치 및 가설 단계에서, 그 다음 풍화죽 및, 연횡 측특 있지 않습니까? 거푸집.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시현 전도 방지 시설합니다. 추에 올린 다음에 후속 거더라든가 텀버클 와이어루프, 쐐기목 이런 게 바로가 돼야 되고 가로보 설치 공법이 적용돼. 가로보. 그래서 가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로보 일자도 됐지만 조금 더 하중이라든가 봤을 때는 저는 옛날에는 엑스브레이싱도 많이 했어요. 엑스브레이싱은 휨 자울 전도, 가세처럼 그런 거를 더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더 고려를 하고 돌출 철근 연결재들 고정하고 기상 아카시아는 작업 중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 돼요. 그다음 토석 붕괴예요. 토석 붕괴. 원평세전. 우리 암에서는 원평세전이지만 토석 붕괴는 뭡니까? 사면, 천중하여 천단부. 그죠? 이게 뭡니까?
천단부잖아요. 이게 천, 그 다음에 중간, 천중하. 그래서 천중하 이런 붕괴 형태로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900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1대 0.8이에요. 1대 1이에요. 높이가 1입니다. 그 다음 1대 0.5예요. 1대 1점이에요. 자, 이런 기울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붕괴 원인이 일단은 뭡니까? 붕괴 원인이 흙을 끌어내리려는 어떤 전단 응력이 흙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단 강도보다 클 때 이게 붕괴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클 때 붕괴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이죠? 이런 외적 원인은 뭐 있어요? 화면 옆에서 막 쿵쿵거리고 그 위로 큰 장비들 다니고 제일 큰 거는 뭡니까? 강우 강설이에요. 그 다음에 굴착하면서 이런 데다가 막 흙을 올려놔요. 특히 우리 저 맨홀이라든가 흉감 묻을 때 어떻게 돼요? 굴착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고 어떻게 돼? 여기서 맨홀 하다 보니까 하고 어떻게 돼?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적재 하중이 이쪽으로 가서 쏠리면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사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주동 투합을 막기 위해선 수동 투합을 할 수 있는 SK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일률적 표준구라든가 내적 원인은 뭐예요? 내적 원인. 어떤 흙의 강도라든가 토질의 어떤 상태라든가 동결융의 뭐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림과 함께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탈면 사면 붕괴 원인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사면 보공이 있고 사면 보강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 방지 대책은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은 기울기라든가 그다음에 적절한 기울기 당초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죠. 보강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활동이 가능한 토사 제거라든가 어떤 무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교시가 끝났습니다. 4교시에서 뵙겠습니다.